네, 차기 대선이 이제 1년 4개월 남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좀 살펴보면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21.5%로 동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2%를 기록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선 얘기 한번 차례차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종대 선임 기자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궐선거에서 결과 이낙연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결과뿐만 아니고 저는 이미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서울시장을 만약에 야권이 가져갔다 그러면 다음 차기 대선에서 서울시에서 득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헌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정치 개혁 중에 하나였던 건데 이게 자당 소속이 만약에 여러 가지 중대한 범죄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자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게 정치개혁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가지고 그것도 절차조차도 논란이 나오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되게 설령 지금 현재 다음에 서울시장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이낙연 대표로서는 상당히 큰 손해를 지금 보고 가고 있는 것이다.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면서 차기 가장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어떤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큰 계파 중에 하나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당의 가장 큰 세력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뜻이 어떤가를 보고 정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여권에서 대선 주자로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7월에는 이 무공천 방침을 두고 조금 신경전을 벌이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지난 7월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은 못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무공천 당시에도 이제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또 어제 또 주목받는 행보가 국회 근처에서 경기도권 의원들을 만났는데 한 40여 명이 모였다고 해서 이게 좀 주목을 받는 본격적인 새몰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 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나 지금 기본 복지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요. 예.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회 접촉면을 좀 넓히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자기 세력이 많지 않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내 접촉면을 넓혀가는 작업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 모임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벌써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대선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집권 여당인데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물론 귀책사유는 민주당에 있다 하더라도 후보 안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원칙을 훼손했다 이렇게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했다고 하면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자신들의 자당 후보가 뭔가 보궐선거나 재선을 한다고 할 때 그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때 후보 안 낸 적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안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공격할 때
자신들도 못하는 걸 다른 당한테 너무 원칙적인 부분까지 다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앞으로 실천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남한테 요구하는 것도 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꼭 그렇군요.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후보가 예. 반드시 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이지 않습니까? 그 혐의가 자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혐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에서 먼저 그 진상조사를 하고 사과를 하고 예방,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하는 것들이 먼저 나온 뒤에 후보를 예. 내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저 보수야권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후보 안 낼 수 없을 거예요. 후보당 내죠. 공당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지는 게 맞아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는 그런 당원이 없어요. 아예 안 만들었어야죠, 그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10년 그거 만들 때는 굉장히 우리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정치 발전이고 개혁적이고 그러니까 운이로 후보 안 내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생각 못 했을까요? 예. 근데 그때는 당원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아니라고 그러면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두 후보에 이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마이뉴스 인터뷰인데요. 윤석열 총장 지지율 상승을 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 같다. 웃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니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치적 입장이 완전 다르고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한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어떤 지지도가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지지도가 쏠림이 조금 예사롭지 않은 건 네. 이게 떠다니고 있는 무응답층, 그러니까 네. 지지 후보 없으면 이제 글로 좀 빠지는 거거든요. 그 여론조사 그 흐름들을 보시면 국민의힘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야권 주자들은 변동이 없어요. 그냥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밑에 보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당의 투톱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을 보면 두 사람의 지지도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두 사람 지지도 합이 거의 일정해요. 한 45%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연장되길 바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 갔다가 이재명 후보 갔다가 그 안에서 지금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쏠리고 있는 지지층은 그동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스윙 보터들이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자체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처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 갑자기 올라오니까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심에서 이제 전번에 유죄받았던 게 무죄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지사까지 이를 뻔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어떤 유세 과정에서 물으니까 답한 건데 소극적으로 부인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바로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예. 잘못하면은 예. 자기 자신이 경기지사까지 이를 뻔했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윤석열 검찰총장 거기에서 좀 무리하게 했다 하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 대외 행보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오늘 오후 4시 반에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방문해서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김사환 평론가님, 이게 물론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의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단순 업무보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나중에 우리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저는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그리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고 정치적으로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여권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도 좀 자제한다고 보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너무 윤석열 검찰총장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감싸고 돌려고 하는 것도 네네. 나중에 가가지고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에 있어서 자세나 태도는 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오히려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 쪽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총장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목소리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여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도 입장이 좀 아직 애매하지만 소위 야권 후보로 자리 잡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윤석열 총장에 버금갈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1년여 시절이 남아 있고. 네,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3강 구도라고 하는데 실제 대선 전국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 오는 6일 금요일이죠. 김경수 지사 2심 선고가 나는 날이에요. 뭔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전망도 나오던데요. 변수가 어떻게 보세요? 되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 투톱 민주당이나 대통령 교회 고정지층을 가지고 두 사람 이제 표를 지금 나눠 가지는 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친문의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지사가 오늘 금요일 항소심 선고에서 만약에 무죄를 받았다. 그럼 단번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뛰어오를 겁니다. 앞서 그 45% 정도의 표를 20대 한 22%씩 나눠 가지던 이낙연, 이재명 이 양강 구도가 엄청난 균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의 지지가 지금 어쨌든 지난번 전당대회도 쏠렸는데 그 지지가 김경수 지사한테 빠져나갈 가능성은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특히 여권의 그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이번 6월 금요일 날 있을 네, 김경수 6일. 지사의 선거 이게 엄청 제일 큰 변수가 되는 거죠. 네. 네. 김상훈 평론가님. 이게 공교로운 걸까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친문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한 50여 명이 싱크탱크를 만든다 그래요. 이게 참 일정상 공교롭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까지 전부 다 일정을 껴맞춰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대선 주자의 경우에는 몸풀기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내년 4.7 재보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당내 의원들을 좀 모아가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세력이 부족해서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서서히 지금 준비를 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김경수 지사 지금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특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네. 대법원 글쎄요 언제쯤 그 재판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은 대선 주자로서 대선 경선을 붙어야 될 시점이 거의 다가온 상황에서 아마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네, 후년에 있을 대선 이야기까지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